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 보일러 사고. 원인이 이제 보일러로 나오고 있죠. 이번 사건으로 안타까운 애도와 함께 보일러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집 보일러는 괜찮은지 점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안타까운 사고 상황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두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지금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 학생이 지금 상태가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지금 옮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4명 중에서 지금 3명이 일반 병실로 옮겨가서 많이 지금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1명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도 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네.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태이고 다른 병원에 있는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 같은 경우는 지금 수면제 투여, 진정 수면제 투여 치료를 중단했다. 이것도 결국은 좀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좀 아직 1명 상태는 고압산소 치료와 진정 수면제 치료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학생 상태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강릉 아산병원은 또 브리핑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연통이 왜 어긋나 있던 거죠? 일단은 지금 뭐 가능성이 하나 좀 늘어나긴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보일러를 시공한 시공업체에서 이 보일러 시공과 또 이 연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일러 시공 업체 자체가 여기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연통을 자체를 처음부터 부실 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여부가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숙박업소에 이제 숙박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묵으면서 연통을 건드렸을 가능성 또는 여기서 뭐 아까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손을 대서 연통을 건드려서 분리가 됐을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일러와 연통을 다 분리해서 이 지문을 감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연통 내에 이물질이 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껴서 또 분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뭐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보일러 급기관에 벌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이물질. 번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보일러 연통은 기본적으로 이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되는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발견된 사실이 지금 연통에 있는 그 이음관, 그 지금 주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벌집이 있었다는 부분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벌집이 껴서 만약에 이 연통이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또 연통이 어떤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일러에 있던 연통에 있던 그 이음새가 분리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통이 분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금 더 국과수와 정밀 감식을 통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의혹이라든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어요. 이 일산화탄소라는 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감지하기가 참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일산화탄소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에서도 학생들이 지금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한 155 ppm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감지됐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정상 수치는 8시간 동안 20 ppm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마 새벽 3시 이후에 피곤한 상태로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들어오는 상태에서 중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한 2000 ppm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뭐
그냥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인데 네. 이 수치가 서서히 노출되면서 그 부분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산화탄소가 누적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색 무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특히나 이제 잠이 들어 있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연탄가스, 연탄 보일러를 뗐었잖아요. 네. 저도 한번 중독됐었던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래서 다행히 바로 조치를 해서 저도 깨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 연탄가스 많이 썼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만큼 인지를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5년간 이 소방당국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 보일러 가스 중독 사고로 지금 숨진 사람,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6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노후 보일러를 한 10년 이상 된 보일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10년 이상 된 보일러의 지금 가동률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뭐 2014년 같은 경우는 전북 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펜션에서 지금 그 가스 중독에 의해서 지금 뭐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거기는 이제 빨리 인지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다행히 넘어갔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네. 지금 그 서면에 나오지만 뭐 강릉 펜션 사고도 있었고 2월 7일, 8일에 충남 서산 아파트와 전북 전주 펜션, 또 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 모텔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그런 가스 중독 사고가 있듯이 겨울철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가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무자격 업체가 설치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보일러 연통은 무자격 업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설치입니까? 지금 그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에 보면 보통 이 그 가스를 집단 공급하는 집단 공급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집단 공급자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시설에 대한 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조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죠. 거의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지금 그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스안전공사에 그냥 점검만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집단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설치를 했을 때는 그 시공업자가 점검을 받으면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점검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설치한 이후에 점검은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시공업체가 보면 두 업체가 지금 여기 설치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 네. 그 가스 공급 업체가 연통을 설치했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일러 업체에서 설치를 했다라고 지금 두 업체가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연통을 설치한 업체가 그 가스만 LPG만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연통을 시공하는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업체가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한 이후에도 가스안전공사가 여기 지금 인증을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관리 감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현행법으로는 그게 딱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에 저촉되냐라는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따지면 농어촌 민박,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거 민박을 허용해 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결국 다 이런 지역들이 다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숙박업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이런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설명에 의하면 농어촌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설치 운영 또는 허가에 대한 기준이 사실 굉장히 완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네. 느슨해 있다. 네. 거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리 감독이나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가를 받아야 되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관리 감독을 미리 받고서 이 숙박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추후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 지금 아까 이 보일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무자격자가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이 법에 어떤 허점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펜션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권 그 이외 외곽 지역에서 집단으로 설치하는 그런 가정집이 아닌 경우 개별로 설치할 때는 네.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가스보일러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집단 사업자가 이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및 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집단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이 완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업자가 했을 때는 그 시공자가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서울과 또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NG라고 하죠.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설치 및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주체로서 설치와 또 관리 감독 또 안전 점검에 대한 주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는 아까 말 무자격 시공업자가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이 지금 보일러 판매 업체에서 무자격 시공업자들과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 설치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보일러 설치를 할 때는 일정 자격을 갖춘 2급이나 3급 자격자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설치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신이 어떤 장비를 들고 가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적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무자격 설치업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일러가 이번 같이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아까 집단 사업자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무자격자에 대한 설치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네. 상태이지만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실 저도 보일러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안심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나, 뭘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10년부터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택에도 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지금 주택하고 이 펜션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집에 가스 누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지금 강제 규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가스 노출 감지기가 시중에서 한 15,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도 방금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15,000원 네.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이요? 네. 비싸지 않네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설치해 놓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 더불어서 뭐 화재 경보기는 보통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안 돼 있다면 같이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좀 의혹이 생긴다. 만약에 우리 집 가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약간 좀 궁금하다, 좀 의심이 간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 이 가스 누출 감지기도 있습니다. 네. 가스 누출 감지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최근에 좀 좋아져서 좀 저렴한 기계가 나와요. 한 38,000원, 4만 원 정도 하는 기계가 나와요. 휴대용 기계가. 그래서 이런 걸로 정밀하게 감지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출 경보기는 일단 그 가스 보일러가 있는 쪽에 좀 달아 놓으시면 일단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스 누출 감지기는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집단 시설 관리자가 맡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검침원이 와서 점검을 해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재 중일 때는 한 3차까지 계속 점검을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건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배 몇 갑 덜 사고 술 한 번 덜 먹으면은 경보기 살 수 있군요. 네. 전국의 아버님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